고등학생 태호는 학교 수업에서 나눠주는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긴 글을 읽는 것이 버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기도 했죠.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해력은 곧 학습 능력을 좌우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취업을 더 잘할 가능성과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 SNS와 메신저를 통한 짧은 문장 위주의 소통과 유튜브 등 영상 매체의 확산에서 찾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핵심만 간추려 짧게 설명하는 5분 이내의 영상을 찾죠. 문제는 아이들의 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허락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겠다는 거잖아. 너 그거 아직 잘하지 그랬어.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뇌는 점점 읽지 못하는 뇌로 변해갑니다. 만약 영상으로는 잘 이해되는데 글은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읽지 못하는 뇌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책 읽기,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그리고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이 그중 몇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제도를 놓고 본다면 이러한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고 독서를 하고 독서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실제로 문학 지문조차 다 읽지 않고 시험을 빨리 볼 수 있는 스킬만을 가르치고 있죠. 10대 아이들에게 환경은 그냥 아이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향이죠. 집중력 부족과 문해력 부족 현상은 이러한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 변화를 주기에는 아이가 부모의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면 새로 주변을 세팅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학을 권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이책을 사용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독서를 시키고 영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하고 금단 현상이 없어질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몰래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이야기해주고 도전을 해볼 것을 대화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청사진을 이야기해주면 도전을 해보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지내냐고요? 처음에요? 학교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을 뿐인데 일주일 정도 지내다 이곳을 어떻게 나가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고르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며 읽고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고 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동기를 만드는 교육, 이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이 아닐까요? 유학도 많은 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 다 빼줌마. 난 묵찌빠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네 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 높이리. 정정당당한 게임.